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민성 대장 완치 훈련입니다. 과민성 대장, 과민성 장이라고도 하고요. 민감성 대장이라고도 하고요. 스트레스성 대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뒤에다가 증후군이라고 또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렇게 붙이면은 좀 병명 같죠. 사실 병명 같게 만들려고 이러한 증후란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과민성 대장은요, 대장의 증세죠. 그래서 대장이라는 것은 이제 배 아래쪽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삥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아래쪽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증세가 뭐겠어요?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랫배에 통증이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가스가 차서 이렇게 복부가 팽만되거나 이런 게 이제 주 증상이 되겠고요. 배변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요. 변을 봤는데도 이렇게 잔변감이 남아요. 아직도 안 본 것 같고 무지룩하고 불편하죠. 방귀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좀 더 진행된 분들은요, 이게 점액선 끈적끈적한 이런 이제 점액성 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 증세만 있는가 하면은 다른 동반 증상도 있어요.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증세들이 있고요. 그런데요, 이게 과민성 대장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원인이 같은 겁니다. 원인이 같으니까 이 과민성 대장도 일으키고 다른 증상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이제 과민성 대장, 이게 도대체가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이제 과민성 대장의 반대쪽에 있는 병이 뭐냐면은 이런 병들입니다. 장염. 장염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염증이 보이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 궤양을 동반하는 병들이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이것도 좀 어렵지만은 궤양을 동반하는 병입니다. 장결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검사를 해보면은요, 소견이 있어요. 그런 소견들이 보이죠? 반면에 과민성 대장은요, 그런 소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던 대장 촬영을 하던 다 검사는 정상이 되죠. 그 외에 혈압 검사도 정상이고요. 또 무슨 대변 검사도 다 정상입니다. 검사로 나오는 병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병을 갖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능의 병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병들은 뭐가 돼요? 이런 거를 구조의 병 또는 기질의 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사에 이상이 나오는 병들. 기능의 병은요, 과민성 대장은 절대로 이게 오래 앓았다고 해서 이게 암이 되거나 궤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증상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심해요. 그러거나 거의 매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갖다가 오래 받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질의 병은 정말 죽습니다. 정말 죽죠. 대장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면 정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맨 마지막이 될 때까지 안 아파요. 정말 죽는 병들은요, 어떻게 돼요? 안 아픈데 죽는 병입니다. 반면에 지금 과민성 대장 같은 병은 어떻게 돼요?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 되죠.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아프고 살거나 어차피 안 죽으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한 번에 완치하고 신나게 살던가.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계속 아프고 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병을 아셨으니 완치훈련 한번 해볼까요? 완치훈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부터 아셔야 되겠죠.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이 바로 모든 원인입니다. 과민성 대장의 원인이기도 하죠. 첫 번째, 힘듦과 지나침. 힘듦은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고요. 지나침은 나는 신나다고 느끼는데 내 몸이 지나친 거죠. 두 번째, 불면 또는 비숙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또 몸의 기능에 이상이 오죠. 세 번째, 예민함. 네 번째, 생각 과다. 다섯 번째, 만성 탈수.
네, 만성 탈수는 이제 여성들한테 주로 오는데요. 차, 커피, 음료를 주로 마시고 물을 안 마시는 분들한테 몸에 2% 물 부족이 오면은요, 몸이 한계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기능 장애가 오는 거죠. 여섯 번째가 운동 부족. 네, 이게 사실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민성 대장이다 보니까 이 대장에 관련된 원인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배변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네,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은 장에 변이 차 있으면은 대변이 차 있으면 이게 만병의 원인이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꼭꼭 봐야 된다.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요. 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변비약을 먹어야 된다. 무슨 섬유질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품을 먹어야 된다.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또는 관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약, 식품, 관장을 이용하시잖아요. 이게 또 원인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이게 이 약, 식품, 관장이요, 결과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지 이게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원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약의 도움을 받고 식품의 도움을 받으면은요, 장은 원래 자기가 배변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 기능이 점점 약해져요. 예, 그러니까 약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죠. 네, 의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세게 약을 먹거나 더 많은 식품을 먹거나 더 관장을 자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약, 식품, 관장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과민성 대장 회로라는 겁니다. 내가 회로 말씀을 여러 번 다른 병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모든 병이 3개월 이상 지속되잖아요. 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면 뇌에 회로가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제 오래 앓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게 이제 불안이 생겨요.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은 이거 내가 암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 의사가 못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은 이 고통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견뎌? 이거 평생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 불안이 내 생각이 뇌에서 다시 장에다가 명령을 해요. 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말라고. 네, 이게 바로 과민성 대장 회로입니다. 네, 이게 이제 9번째 대장에 관한 세 번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원인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근데 이게 큰 원인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이게 모든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바로 술과 음식입니다. 네. 술은요, 정말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은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증세가 더 심해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섬유질을 더 먹고 유산균을 좀 더 먹으면은 증세가 좋아질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작은 원인입니다. 네, 큰 원인이라고 작은 원인이거든요.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원인이라고 보다는 원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능 장애가 원인이죠. 네, 그 기능장애 원인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게 술과 음식이요,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촉발 원인은 될 수 있어도 기능장애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약화된 기능장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인이라기보다는 작은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완치훈련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첫 번째는요, 뇌에 생긴 과민성 대장 회로 깨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 회로 깨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는 거죠. 내가 완치하겠다. 네, 두 번째, 이거는 어차피 낫는 병이니, 내가 완치하지 않으면은 완치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낫는 병이니 완치할 때까지, 될 때까지 완치하겠다. 네, 이렇게 마음가짐만 가져도요. 네, 언제까지 이게 완치가 되나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럼 회로가 안 깨지죠. 네, 오늘 내가 완치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완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증세가 똑같은 증세인데요. 증세에 대한 고통이 줄어들어요. 네, 마음가짐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힘들었던 게 별로 안 힘들어요. 증세 자체도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면 증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플 테면 아파봐라.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회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제가 말씀드린 늘 그 훈련입니다. 첫 번째, 내 몸만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하루 10% 기력 남기기. 두 번째,
숙면 훈련, 세 번째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네 번째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네, TV, PC, 스마트폰 줄이기, 그리고 필요하면은 생각 중지 훈련. 네, 그리고 생각 중지 훈련, 그리고 만성 탈수가 있는 여성분들은 물 2리터 마시기 훈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음식 또는 음료랑 같이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밥 먹을 때 물 마시고, 네, 또는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훨씬 물 마시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따로 마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운동을 좀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주로 숨찬 운동을 하셔야 돼요. 숨이 찬 운동. 네, 실내에서 하시면 주로 땀이 나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이런 거보다는요, 운동을 해서 숨이 찬 운동이 대장을 갖다가 대장의 운동 기능을 갖다가 더 높여주지요. 네, 빨리 걷기, 등산, 수영, 조깅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장의 원인 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배변 훈련입니다. 네, 배변 훈련은요, 저한테 오신 분, 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한테 오신 분 중에 한 분은요, 한 달 반 동안 배변을 안 한 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배변을 시작했는데 완벽하게 편한 배변 상태로 돌아왔죠. 네. 보통 분들도요, 2주 정도 배변 안 해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닥터유한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배변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저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갑니다. 네, 언제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서 싸고 싶을 때 싸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배변 기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네, 배변은 내 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챙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화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음식 먹으면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알아서 자는 거지 내가 꼭 자야 된다, 몇 시간 자야 된다, 앉아서 어쩌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숨쉬기, 심장 뛰기 다 똑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내 몸이 알아서 해요. 네, 그래서 변비가 있다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요, 봐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요, 싸겠다. 어렸을 때 막 싸겠다. 막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네. 그럼 그때 화장실 가세요. 네, 화장실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절대 배에다 힘주지 마세요. 네, 그냥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네, 앉아만 있으면은 조금 아까는 막 쌀 것 같은데, 네, 앉아만 있으면은 싹 들어가 버려요. 마치 막 잠이 쏟아지는데 눕기만 하면은 반짝 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처음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냥 일어나세요. 네,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옷 추스리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내 장이 밀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항문을 조이시면 됩니다. 네, 아무리 변이 딱딱하고, 굵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항문을 조이잖아요. 그럼 그 굵기가 내 맘대로 됩니다. 그 반대로 해보세요. 네, 배에다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 변이 나오면서요, 항문을 찢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 피가 나옵니다.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반대로 설사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하루에 대여섯 번, 어떤 분들은 심하면 10번까지 해요. 네, 이런 분들은 반대로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 거꾸로 참는 훈련하는 거죠. 네, 제가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들한테 방광훈련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5분 더 참으라고. 네, 내가 꼭 봐야 되는데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훈련이니까 그거랑 전혀 달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훈련 삼아 참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해보세요. 참아집니다. 내가 설사가 나오대요. 이게 쭉 밀고 나오는데 어떻게 참냐? 근데 정말 해보세요. 5분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10분이 참아지고요. 그 다음에 15분이 참아지고요. 그 다음에 20분이 참아지고 이러다 보면은요, 횟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네, 10번이 8번, 6번, 5번, 3번, 2번, 1번. 네,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 기능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약 줄이기를 하면 됩니다. 또 그동안에 내가 꼭 먹어야 된다는 그런 식품이 있었다면은요, 맛있으면 드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줄이시면 돼요. 관장 당연히 끊으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처음부터 끊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훈련하면서 증세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끊으면 됩니다. 술은요, 정말 훈련을 시작할 때는요, 끊고 시작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드셔도 돼요. 네, 만약에 술이 내 증세를 악화시켰다면은, 네, 그렇다고 제가 뭐 꼭 술을 많이 마시라고는 안 하겠죠. 음식도요, 하나도 가려 먹거나 골라 드시지 마세요. 네, 꼭 유산균이 내가 맛있게 드신다 그러면 드세요. 뭐 꼭 안 먹으라 건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치겠다라고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섬유질도 뭐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되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채소잖아요. 그냥 채소 드시면 돼요. 네, 그게 꼭 뭐 샐러드로 안 드셔도 돼요. 김치 드셔도 되고, 저도 뭐 그렇게 먹습니다. 깍두기 드셔도 되고, 그냥 맛있게만 드시면은요, 내가 골라 먹고 이 가려 먹으면은 편식이 돼도요. 네, 희한하게 그 반대로 됩니다. 내가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골고루 먹게 돼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시작해 보실래요? 네, 뭐 빠른 분들은 2주입니다. 네, 늦어도 3개월입니다. 네, 이런 기능의 병들은요, 정말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들은요, 네,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요? 맨날 병원 가시죠, 병명 생각하시죠, 연구하시죠, 약 먹죠, 검사 받죠. 네, 이거 정말 고통이잖아요.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딱 한 번에 완치 훈련 해보세요. 네, 근데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